예, 오늘은 2023년 5월 1일입니다. 음력으로는 3월 10일이고요. 오늘은 5월 1일인데 오늘 이제 근로자의 날이죠. 예, 봄은 지금 이제 듬뿍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열심히 뭐냐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일명 이제 근로자라고 하기도 하고 노동자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가 노동자인 것입니다. 생존,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노동과 근로는 매우 신성한 일이고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천년, 5천년 정도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전제 왕권 국가를 가지고 오면서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지배자와 피지배 계급이라는 이름으로서 소위 말하는 귀족과 일반 그 노동자, 백성으로 구분해 온 것이죠. 이제 그러한 역사의 시대가 5천년의 역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우리가 국민 주권자로서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한국 문명을 한 단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소 서로 견해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한국 문명의 적장자요 장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문명을 바로 세우고 앞으로 더욱더 점일청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한국 문명에서 떨어져 나간 이 지금 중국 문명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뭐 1대1로라든지 뭐 굴기라든지 이런 거를 내세워서 세계 패권 국가로 나아가고 있죠. 우리는 문명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존경하고 또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인사조직 연구소장이신 우리가 그 강원도 출신인 최동섭 박사님의 그 글이 올라와서 이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했던 이완용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 역사의 적폐 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성인이신 우리 최동석 인사조직 연구소장님의 글, 오늘 2023년 5월 1일 날 아침에 올라온 글입니다.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에게 그 편지글인데요. 이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박광온은 저기 전라남도 순천 쪽에 사람이지 않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똘만이죠. 그리고 한국의 그 민주화를 견인하는 측면에서 이 박광온 국회의원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최동석 소장님의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에게 일단 당선을 축하한다. 원내대표를 하고 싶어 재수해서 이번에 당선되었으니 묻고 싶다. 도대체 원내대표가 되어서 뭘 하고 싶은가?
윤석열이 검사가 되면 뭘 하고 싶었길래 3년 더 해보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9번째 시험에 붙었다고 하던데, 그래서 27년간 검사 생활하는 행정관료 생활을 마친 후에 지금 윤석열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박광온 또 반복하면 언젠가 된다는 심정으로 드디어 원내대표가 됐는지 모르겠다. 박광온에게 무슨 비전이 있는지 묻고 싶다. 아무튼 나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원내대표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다. 윤호중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힘당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했고, 본인 임기도 아니고 다음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까지 설레발을 떨었고, 그 다음 원내대표인 박홍건은 절대로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공언에 공언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슬그머니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인 국힘당에 넘겨주었다. 나는 민주당이 온통 사쿠라들만 득실거리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내 어릴 적에, 지금은 불법이 되었지만, 차 배터리를 등에 주고 강가에 나가 전기 충격을 가해 물고기 잡는 것을 자주 보았다. 물속에다가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면 그 충격에 물고기들이 죽지는 않지만 기절해서 허연 배를 드러내면서 떠오른다. 그러면 뜰채로 뜨거나 손으로 잡아 올리면 된다. 21대 민주당을 돌아보면 시끄럽기만 했을 뿐 정작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는 전기 충격을 받은 빠가사리들이 모인 정당처럼 되고 말았다. 빠가사리의 이름은 원래 동작이라는 민물고기인데, 이게 무트로 나오면 양쪽의 가슴 지느러미를 마찰시켜서 빠각빠각 소리를 내기 때문에 빠가사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간이 보기에 빠각빠각 대는 소리는 아무짝도 쓸모없는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전기 충격을 가한 자는 누구였는가를 생각해보자. 그가 바로 이낙연이다. 이낙연이 자신의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 민주당에 다음과 같은 5가지 전기 충격을 가했다. 첫 번째, 검찰개혁의 의지를 불태우던 추미애 법무장관을 낙마시키고 윤석열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마음껏 충족하도록 보호했다. 물론 이에 대한 더 큰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두 번째,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그것이 소신이라고까지 말했다. 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검찰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재벌개혁, 사법개혁 등 수많은 개혁 과제에 대하여서는 눈 감고 있었다. 네 번째, 최성해와 내통했다는 것을 온 국민이 알았는데 거기서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야 라는 놀라운 음성을 들었다. 다섯 번째, 이러한 이낙연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진영의 유튜버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다. 사실 이낙연의 이런 행태는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낙연의 전남도지사 시절의 도정을 살펴보면 능히 짐작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반 후에도 이낙연은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고 참으로 이낙연은 비열한 행동이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지만 이 정도의 예만으로도 이낙연은 더 이상 민주진영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낙연 대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룩한 이재명의 놀라운 성과를 시민들은 알고 있었다. 민주 시민들은 이제 과거의 행태가 미래에 재현된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되었다.
이낙연이가 가하는 이런저런 정기 충격을 받은 민주당은 마치 빠가사리들처럼 시끄럽고 혼미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낙연의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 이낙연 캠프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강원이다.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으로 일했고 이낙연 대선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다. 당시에도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거의 밝혀졌지만 이재명이 마치 50억 클럽으로 기결되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인 것처럼 네거티브 선전선동을 끊임없이 퍼뜨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박강원 들어 이낙연의 똘만이라는 말을 말한다. 대선 캠프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열심히 일한 흔적은 거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재명의 대선 패배는 이낙연의 똘만이 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박강원이 정치적으로 한국 문명의 발전을 위해, 아니 국민을 위해, 아니 민주당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성취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박강원에게 충고하고 싶다. 첫째, 경제, 외교, 국방 등 국가의 조망이 걸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국민적 고통을 전적으로 윤석열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둘째, 소위 수박들 자리 챙겨주는 일에 목표를 두지 말고 2023년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진영 전체가 200석 이상을 얻어냄으로써 윤석열 탄핵을 목표로 하기를 바란다. 세 번째, 당원들의 총의를 뽑힌 이재명 당대표를 배신하지 않기를 바란다. 넷째, 민주시민과 당원의 뜻을 배신하고 내각제를 꿈꾸고 있는 이낙연, 김진표, 박병석 등을 비롯한 수박들이 민주당 내에 수두룩하다. 이들과의 모든 사적 관계를 끊고 오로지 민주시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 내각제는 꿈도 꾸지 않기를 바란다. 다섯째, 국회의원들의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원과 국민의 의사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대리하는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기 바란다. 위 5가지 사항을 소홀히 여긴다면 민주시민들의 보편적 역사의식과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명심하기를 바란다. 끝. 예, 제가 그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님의 그 유튜브를 오늘 열었는데 이렇게 뭐냐면은 절절한 그 글로서 또 최동석 선생님의 그 본인의 목소리로 이렇게 뭐냐면은 유튜브에 올려왔습니다. 이것을 캡처해서 제가 가져와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읽어 드렸는데요. 우리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사랑할 수가 있죠. 호남에서 태어나면 호남을 사랑하고 강원도에 태어나면 강원도를 사랑하고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준 부모, 나를 낳아준 고향, 나를 있게 해준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가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 해야 할 일과 민주당 국민들이 바라고 열망하고자 하는 개혁 정신과 민주 시민들이 꿈꾸고자 하는 그 가치를 저버린 이낙연과 호남계 국회의원들은 처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호남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호남 사람들은 그런 짓 하면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정정당당하게 당대표가 되고 정정당당하게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연히
그 결과에 승복하고 그것을 미루야죠. 이낙연 똘마니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죠. 이낙연이도 물론하지 않았죠. 그것이 바로 호남이 낳은 가장 문제점의 적폐인 것입니다. 호남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결코 국민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일수록 더더욱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인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호남을 그렇게 연구하겠습니까? 호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정과 정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에 대한 애는 뛰어나지만 공적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하고 너무나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뽑아놓고 등 뒤에 칼을 꽂고 대장동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고 자기의 동지를 배반하고 자기의 당원들을 배반하고 적과 내통해서 이 나라를 오늘날의 윤석열이 정부로 만드는 이 원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비굴하고 비루한 자가 바로 이낙연이기 때문에 제가 앞 시간에서도 이낙연과 그들의 나라 대한민국의 적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으로서 은퇴해서 한 지식인이 국민을 위해서 애틋한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가슴이 메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캡처해 와서 제가 다시 이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호남은 그런 짓 하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당 민주당원과 함께 평생을 동지를 삼아서 가고 결과에는 승복하고 민주시민과 민주당원과 호남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로운 민주당원들을 위해서 사적인 영달과 입신출세에서 벗어나서 대장부다운 행동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강의하고자 했던 이완용과 그들의 나라가 남긴 조선 역사의 적폐 결론만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용은 서인의 노련의 영수죠. 이완용은 결국 뭐냐면 서인 노련의 맹주인 것입니다. 송시열계인 것입니다. 이들이 결국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의사오적과 함께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 일본 자기를 받았습니다. 일본 공작 자기를